방콕의 낮과 밤을 잇는 여행 루트. 터미널 21 아속. 해브 어지드. 차이나타운. 카오산 로드. 굿모닝. 태국 여행 5일차. 오늘도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까마이 근처 캐피털 라마포에서 4일간 잘 지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숙소로 캐피털에서 가까운 티어럴 레지던스로 이사하는 날. 3박에 18만 9,041원 아고다에서 예약했어요. 3박을 지내고 보니 숙소 컨디션도 괜찮고 쾌적하고 편안했어요. 8월에 태국 가족여행을 할 때도 이곳 숙소에서 머물렀답니다. 방콕에서 한 달 살이를 알아볼 때도 이곳 숙소를 1순위로 두고 고민을 하다가 8월에 비가 많이 내렸던 어느 날 숙소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물에 잠겨 공포 속의 물을 건너 간신히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물속을 수영하고 다니는 큰 쥐도 무서웠지만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건 문제가 아닌데 복잡한 전신주의 전선이 물에 닿아서 감전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10분 정도를 머뭇머뭇하며 고민하다가 정말 공포 속의 물을 건넜던 경험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숙소 상태가 좋았지만 딱 하루 비릿한 냄새와 함께 개미가 많은 방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약간 고민이 되었어요. 암튼 몇 가지 이유로 태국 여러 도시를 여행 후 방콕살이는 주변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았던 온룻 아이디오 모비에서 지냈답니다. 티어럴 레지던스 직원분들은 친절한 편이에요. 어느 늦은 밤 인드라이브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고 요금을 지불하려 했는데 택시기사가 거스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통신이 먹통인지 GLN 결제도 안 되고 잔돈은 없고 난감했는데 티어러 직원의 도움으로 해결했고 다음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빌린 금액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고마웠던 경험이 있어요. 태국 여러 도시를 여행 후 방콕에 다시 돌아오면서 급작스럽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오한과 발열, 구토와 어지럼 증상이 있어서 휴게실에서 엎드려 쉬고 있었어요. 12시쯤 도착한 우리들은 체크인 시간까지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어요. 오후 1시쯤 직원분이 다가오더니 어디가 아픈지 상태가 괜찮은지 물어봐 주었고 얼리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정말 고마웠던 순간입니다. 티어럴 레지던스는 에까마이역, 동부터미널 등을 데려다주는 편도 셔틀 차량이 있어서 셔틀 시간을 잘 활용하면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또한 티어럴 레지던스 1층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수영장이 있고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작은 레스토랑도 있답니다. 다음에도 방콕으로 여행을 간다면 티어럴 레지던스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답니다. 티어럴 레지던스 체크인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아서 가까운 곳에 있는 PTT 스테이션 라마포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티어럴 레지던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PTT 스테이션 라마포에는 KFC 음식점, 아마존 카페, 세븐일레븐 등 편의시설이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치킨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맛. 치킨과 햄버거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체크인 시간이 되었고 티어럴 레지던스로 다시 돌아가서 체크인 완료. 오늘의 첫 번째 일정으로 터미널 21 아속을 가보려고 합니다.
에까마이역에서 BTS를 타고 아송역에 하차하면 터미널 21까지 연결된 통로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편도 요금 28밭. MRT를 타고 이동한다면 수쿰빈역에 하차하면 됩니다. 에까마이역에서 아송역까지는 4정거장. 순식간에 도착합니다. 터미널 21 아속에 도착하니 화려한 무지개 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터미널 21 아속은 공항 터미널에서 떠나는 세계 도시 여행을 컨셉으로 디자인되어 있답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여행하듯 쇼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에게 큰 인기가 있는 쇼핑몰이랍니다. 각 층의 화장실마저도 테마에 맞춰 꾸며져 있는 재밌는 공간이에요. 피어 21 푸드코트는 가성비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여행자들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푸드코트입니다. 조금 이른 저녁을 먹기로 하고 음식점을 둘러봅니다. 뜨끈한 돌솥 메뉴가 있는 해부어지드를 가보기로 했어요. 새우 팟타이 185밭, 계란 돼지고기 돌솥밥 180밭, 수박 스무디 120밭을 주문 완료. 총 566밭 서비스 요금 10%, 부가세 7% 포함 21,508원. 돌솥밥 맛은 쏘쏘, 돌솥은 뜨겁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정도, 새우 팟타이는 달달한 맛, 수박 스무디는 적당히 달고 신선한 수박 맛. 17% 부가세와 서비스 요금 맛과 가격 두 번은 글쎄. 적당히 배도 부르고 차트라뮤타이 밀크티를 구매하고 한층 한층 오르며 터미널 21을 가볍게 구경해봅니다. 터미널 21에도 할리우드가 있네요.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지는 순간. 터미널 21 아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와보기로 하고 MRT 타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일정으로 차이나타운을 가보려고 해요. 러시아워인가요? BTS에서 내려서 MRT로 이동하는 엄청난 사람들. 앞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단을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와, MRT 라인으로 들어가니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방콕에서 지내다 보니 혼잡한 시간에는 MRT를 여러 대 보내고 나서야 탑승을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과 약간 달랐던 점은 지하철 탑승 대기줄이 아무리 길어도 사람들이 무리해서 탑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MRT역으로 이동을 하니 이제 티켓팅 줄을 서야 합니다. 티켓 머신 라인, 역무원에게 티켓팅하는 라인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MRT 티켓은 동그란 모양의 검은색 플라스틱입니다. 개찰구에서 동그란 티켓을 태그 후 들어가고 하차 시 투입구에 넣으면 끝. 차이나타운이 있는 왓망콘역에 도착했습니다. MRT 수쿰빗 투 왓망콘, 차이나타운 1인 편도 요금 31밭. 차이나타운 방향 3번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차이나타운 중심가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시장길을 가로질러 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았고 문을 닫고 있는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어두운 시장길을 걸으려니 바람도 통하지 않고 공기도 답답해서 걷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다음에는 큰 도로 길을 따라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해 보기로 합니다. 짧을 것 같았던 시장길이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시장길이 어둡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둡게 느껴졌답니다. 어두운 거리를 계속 걷다 보니 답답해서 조금 걸음을 빨리 걸어봅니다. 저 멀리 밝은 빛이 보이는 걸 보니 차이나타운에 거의 도착한 것 같네요.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더욱 빨라지는 발걸음. 건너편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니 차이나타운 나이트마켓에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밝은 곳으로 나오니 숨통이 조금 트입니다. 차이나타운에 오면 식욕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도 입맛이 없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터미널 21에서 구입한 차트라뮤 타입 밀크티를 홀짝홀짝 마시며 목마름을 해소해봅니다. 차이나타운 거리답게 양쪽 길가에는 상점들로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먹거리 상점과 많은 사람들. 신선한 과일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차이나타운 거리 우리 함께 걸어보아요. 차이나타운에 와서 뭔가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뭘 먹어야 할지 고민도 되지만 딱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없다는 것도 고민. 이번 동남아 여행은 마치 나를 천천히 알아가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의 나와 현재의 나. 알레르기가 있는 몇 가지 음식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음식을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행을 다니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트릿푸드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동남아는 물과 얼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양한 음식을 도전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짧은 단기 여행이라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90일간 태국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니 뭔가 쉽게 먹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정말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식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뭔가를 배불리 먹어도 뒤돌아서면 쉽게 배가 꺼지는 것 같고 항상 뭔가 30% 부족한 느낌. 과일과 음료로 배를 채우는 날도 많지만 항상 한식이 먹고 싶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한식이 더욱 그리웠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한식을 먹고 나면 바로 에너지가 100% 차오르는 느낌. 이것이 바로 한식의 힘, 대한민국 밥심. 태국 여행을 하면서 가장 자주 먹었던 무빙과 찰밥, 세븐일레븐 치킨 봉과 무빙, 랭셈 라면, 새우볶음밥, 족발덮밥. 태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날 정도로 무빙과 찰밥, 랭셉은 정말 맛있어요. 랭셉의 비주얼은 맑은 뼈해장국 같은 비주얼이지만 매콤하고 얼큰하면서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끔은 랭셉과 무빙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외국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면 음식 때문이라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방콕 차이나타운 거리를 수놓은 몽환적인 불빛 속에서 비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분위기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활기찬 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방콕 차이나타운. 싱싱한 해산물을 즉석에서 구워주는 가게도 있네요. 가격도 괜찮고 해산물도 싱싱해 보입니다. 치즈 가리비와 새우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해산물을 잘 안 먹어서 그런지 해외에서도 해산물 도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저렴이 크록스도 많이 팔고 있어요. 100밭. 너무 저렴한 짝퉁 크록스는 정말 미끄러워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차이나타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전갈, 메뚜기, 매미, 번데기 등 여러가지 벌레들을 팔고 있어요. 벌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버스를 타고 카오산 로드를 가보려고 합니다. 버스가 제때 오지 않아서 걸어갈까? 계속 기다릴까? 고민 중이었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카오산 로드까지 3.1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닌 태국. 안전을 위해서 걷고 싶은 욕심을 걷어내고 버스를 기다려봅니다.
버스 정류장 표시가 따로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랩은 타고 싶지 않고 버스는 오지 않을 때 걷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집니다. 카오산 로드 근처를 가는 파란색 에어컨 버스를 탔어요. 1인 15밭. 이번에도 버스 요금은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티켓을 끊을 수 있었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버스 차장을 하고 계시다 보니 영어, 태국어 통역, 구글맵 소통도 잘 되질 않아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종종 생기네요. 버스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인 분들이 이곳에서 내리면 된다고 알려주시네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니 함께 내리자며 미소를 보이시네요. 버스의 하차에서 카오산로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카오산 로드로 가는 길 중간중간 어두운 길 위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 술과 약에 취했는지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잔디 위에 누워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 현지인들은 아닌 것 같고 제3국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빠른 걸음으로 어둠의 장소를 벗어나 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걸어오지 않고 버스 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소통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넓은 도로를 건널 때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여러 번 건널목을 건너 카오산 로드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곳 왼쪽 잔디에 술과 약에 취한 두 사람이 누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면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밝은 불빛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 카오산 로드에 도착한 것 같아요. 조금 긴장하며 걸었더니 목이 말라옵니다. 편의점을 발견하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시원한 타이 밀크티 한 잔 구입해야겠어요. 26밭. 시원한 밀크티를 손에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나서봅니다. 아직 밀크티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들고 다니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카오산 로드 입구에는 맛있는 먹거리 노점들이 즐비하고 태국에 오면 꼭 사야 한다는 코끼리 바지도 팔고 있네요. 카오산 로드 펍에서는 손님 호객에 열을 올리고 빠른 비트의 음악 소리와 함께 카오산 로드의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정신없는 카오산 로드의 열기를 느껴봅니다.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들. 카오산은 여행자의 거리가 맞는 것 같네요. 낯선 여행지에서의 밤, 그곳엔 언제나 특별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방콕의 대표적인 여행자 거리 카오산 로드. 수많은 길거리 음식 냄새가 퍼지고 각양각색의 기념품과 패션 아이템들이 가득한 가게들. 골목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거리 공연은 이곳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낮보다 더 뜨거운 밤의 열기 속에서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웃고 춤추고 이야기합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낯선 이와의 눈인사, 그리고 작은 모험 같은 툭툭 타기까지. 카오산 로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여행자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녹아든 작은 세상이에요. 분주하지만 자유롭고 혼잡하지만 따뜻한 이 거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씩 피어납니다. 호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좁은 길이 더 좁아져 편하게 걷기 쉽지 않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카오산 로드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이네. 쿵쾅쿵쾅 심장 깊숙이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온몸이 찌릿찌릿, 귀가 멍멍. 잠시 카오산 뜨거운 밤거리를 함께 걸어보실까요?
걷다 보니 어디선가 대마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자동으로 걸음이 빨라집니다. 조금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고 싶은데 대마 냄새가 점점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대마가 합법화되지 않았을 때 왔었다면 카오산 로드가 좀 더 재밌었을까? 카오산 로드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맥도널드. 기념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하는데 흑인 남녀가 약과 술에 취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초점 없는 눈,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다가오더니 내가 사진 찍어줄까? 라며 혀가 굳고 꼬인 발음으로 말을 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노를 외치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이럴 때는 자리를 빠르게 피하는 게 상책. 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 사진을 빠르게 찍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겪다 보니 숙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오산 로드 거리 끝까지 걸어가니 택시와 툭툭 기사들이 여행자들과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잠시 그곳에 서 있었는데 툭툭 기사가 갑작스럽게 비에 팔뚝을 세게 치며 뭐라뭐라 합니다. 툭툭을 타라는 듯한 손짓을 하는 것 같은데 순간 너무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기분 나쁜 순간. 다시 턴을 해서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짝꿍은 대마 냄새로 인해 두통이 시작되어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오로지 그냥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밤이 깊어지니 거리에 좀 더 사람이 많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클럽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카오산 로드가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것 같네요. 평일에 이 정도면 주말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시간이 늦어지니 대마 냄새는 더욱 심해집니다. 어디서 대마를 피우고 있는 건지? 연기는 안 보이는데 냄새는 정말. 카오산 로드 중심가로 들어서니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긴장 모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 이 더운 여름에 부츠를 신고 춤을 추다니 프로다 프로. 다른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카오산 로드를 즐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자꾸 긴장되고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꼭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었던 카오산 로드. 두 번은 글쎄. 카오산 로드를 걸을수록 뭔가 계속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리. 카오산 로드 구경 잘하고 갑니다. 가까운 스타벅스에 들려서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요. 차를 마시고 가면 11시가 넘어서 숙소에 도착할 것 같아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랩을 호출하고 에까마이 숙소로 이동했어요. 카오산 투티어러 레지던스, 그랩 요금 147밭. 이번에도 그랩이 쾌적하질 않네요. 그랩 비용이 저렴하긴 한데 점점 타고 싶지 않아집니다. 35분 정도 이동하니 숙소 근처 편의점에 도착했고 내일 아침에 먹을 냉셉 컵라면과 음료, 물을 구입하고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 티어라 레지던스로 가는 골목을 처음 걸었을 때는 어두운 길이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며칠 걷다 보니 익숙해지네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모두 비슷하죠 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긴장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편안해지네요. 그래도 가로등 없는 골목길은 항상 조심 모드로 걷기.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여행했던 곳들을 생각해보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막상 걸어 다닐 때는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 즐거움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즐겁고 재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온몸이 타들어 갈 듯 뜨거운 날씨는 견딜 수 있는데 언젠가 태국 대마 규제가 강화된다면 다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네요. 자유와 열정의 도시 방콕에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굿나잇. 태국 여행 영상 보시면서 힐링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5편은 센트럴 라마9 조드페어 야시장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